미국의 대학생들은요, 이제 방학 때 어디로 놀러 갈까 이 준비하고 막 연구하고 뭐 자금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일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를 잘 보내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인생에서 멋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알바도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여행 계획을 이제 하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여기 멕시코가 미국에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가난하죠. 정치가 늘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또 한 당이도 막 70년 이상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약 범죄 조직을 막 돕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치가 완전히 그냥 계속 침체되어 있는 기간이 너무 이제 끔찍하게 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하면은 왜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 뭐 뭔가 화려하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끔찍한 삶의 현장이다. 왜냐면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 영화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 칸쿤, 캔쿤이라고 하죠. 칸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닷가 완전히 바다로 이렇게 쫙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주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지형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완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면은 되게 이제 가격이 싸요. 비행기 값도 저렴한 편이고 어떻게 이제 잘 고르면 굉장히 싸게 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외국, 그러니까 특히 미국인들이 오도록 계속 마케팅 정책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고 또 거기 완전 특급 호텔 뭐 완전 별 5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쫙 그냥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죠. 근데 가면은 시설은 완전 또 짱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또 이제 대학생들이 거기 파티 같은 거, 무슨 뭐 자기들, 나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슨 파티를 한다. 아니면 뭐 그 결혼 같은 것도 왜, 하고 나면은 파티를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여기서 일행들이랑 저도 싸니까 어떻게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갔는데요. 간 첫날 완전 파티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호텔에 이제 왜 그 이제 레스토랑이 이렇게 이제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옷을 그냥 더 그 겨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여름이니까 완전 거의 벗은 듯이 입고는 막 음악 나오고 막 음식이 막 줄줄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파티를 하는데요. 그 음식이 다 처음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처음에 근데 그 가격이 싸니까 이거 뭐 이거 나중에 다 또 차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각오를 좀 하는 거죠. 각오를 하는데 가니까 하나도 돈이 더 안 들고 그냥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쓸 거 쓰고 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거기 가면은 돈 가치가 워낙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백인들이 가면은 완전 거기서는 진짜 막 여기서는 막 전략해서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래 하는 건데 거기 가면은 완전 최고급 호텔에서 완전히 널널하게 막 가서 수영하고 뭐 거기서 또 막 그 수영하면은 나중에 왜 칵테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냥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칸쿤 가면은 매우 저렴하면서 화려하게 지내면서 러블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기처럼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놀려고 하면은 뭐 그러면 인생에 이제 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행을 갔을 때 그 큰 기쁨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하고 어떤 그런 문화 분위기가 너무 차이 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뭘 봤냐면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대학생들도 그렇게 완전 진짜
그냥 인생을 멋있게 그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호텔 밖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길을 따라 이렇게 쭉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냥 길을 다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먼 길을.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하고 나서 완전 막 뭐 완전 잿더미에서 이제 겨우겨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거 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식당 같은 데를 뭐 지나가잖아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쭉 날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식당이 바닥이 흙먼지 위에다가 그냥 의자 놔두고 테이블 놔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식당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념품 가게를 가도 그래요. 바닥이 그냥 돌 겨우겨우 깔려있는 흙하고 돌 섞여가 깔아있고 그냥 그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멕시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천국과 지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기념품을 하나 샀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슬픔 같은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이제 이게 가는 데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여서 이걸 가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프리다 칼로하고 디에고 리베라 그림 보면은 멕시코 두 사람 멕시코 화가고 부부잖아요. 그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멕시코 사람들의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들. 예.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1900년 초반에 두 사람 부부가 예술가로서 이제 미국에서도 명성을 날리고 저기 유럽에서도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발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 사람들도 정치에 어떤 일선에 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데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을 한 당에서 너무 오래 집권을 했는데 마약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냥 부패가 계속되면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죠. 가니까 좀 비참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직장이 없는지 하여튼 막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노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사실 마음으로는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여행도 못 가고 삶의 어떤 기쁨도 느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지치고 밖에 나가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살얼음판이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애들도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고, 이건 뭐 완전히 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권이 말이죠. 근데 이 정권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하고 안희정은 막 대연정을 하겠다, 뭐 전략적 모호함을 쓰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편한 대로 흘러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어야지만 옛날에 이 끔찍한 사람들, 멕시코의 이 끔찍한 아무리 예술가들이 나서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의지가 자기들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멕시코의 끔찍한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냥 뭐 건물 같은 거 삐까번쩍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좋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은 정말 엄청 큰 거죠. 남북도 갈려 있고 사드도 설치하니 많이 계속 그러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시장님 완전히 말했다 하면은 믿음이 쫙 가고 공약했다 하면은 옛날이 아니죠. 지금 현재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성남에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다 하는 믿음이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공약하시기를 대학생들이 이제 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리가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브레인이 어떤 프레시하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어떤 사람들인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5일 그러니까 휴가를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적어도 15일은 돼야지. 뭐 다른 나라가 문물도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아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나라 더 좋게 하면 좋겠네. 이런 또 집단 지성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더 발전을 할 텐데 매일 이 일에 치여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사람만 그냥 외국에 나가서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추진. 당장에 갈아엎어 가지고 뭐 공짜로 뭐 반값 뭐 이게 아니고 공정한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훨씬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청년 배당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제 뭐 학생들이 뭘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걱정이 좀 덜 되잖아요. 책가방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군인 정착 지원,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 이런 거를 좀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학재단에 너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사학 비리 이거는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거든요.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제일 끔찍하게 와닿죠. 실은 내가 이렇게 뭐 똑바로 배운 게 이게 똑바로 배운 거 맞나? 수능 틀리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번에 그 문재인이 영입한 그 있잖아요. 군인 부인. 완전 사학 비리 가지고 무슨 뭐 학교 돈 써가지고 가서 조사받고 대체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이화여대 순실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5.18 전투 뭐 전두환 대통령은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을 갖다 영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멕시코처럼 되는 거죠. 정치가 후진해가 지금 내가 진짜 보니까는 진짜 얼마나 안쓰럽던지 말도 못해요. 근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행태가 또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왜 문재인이 더 저는 믿음지 못하냐면은 남 탓을 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떨어졌다.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안철수 탓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내가 대통령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실력이 없었다? 뭐 이런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유 내가 준비가 덜 된 탓이다. 내가 토론에서 너무 버벅거렸는데 그것 때문인가 보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지도자라면. 뭐 꼬마딱지도 아니고 꼬마딱지들은 뭐 내가 넘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엄마가 나를 안 잡아줘서 그렇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난 진짜 그거 제일 끔찍해요. 남 탓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치가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다 남 탓하겠죠. 아이고 저 당이 안 도와줬네. 저 당이 문제를 걸어가지고 일이 이래 됐네. 그러면은 아픈 사람은 누군가요? 아픈 사람은 국민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뭐 한 가지만 있나요? 또 하나 더 있잖아. 또 이정희가 토론에 나가 너무 나대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정희 그분이 좀 말을 과격하게 한 게 사실이지만 더 문제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걱정이 완전히 따블. 저는 그랬어요. 지지하는 분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좋아하니까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분이 그때 토론할 때도 믿음이 1%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참 뭔가 모르게 절망이 쫙 밀려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는 아니 진짜 경박한 트럼프도 그래요. 보면은 뭐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된 거는 국민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믿었다 그러고 또 정책 잘못했다고 막 그 언론이고 막 사람들이 꾸짖으면 가짜뉴스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너가 다 가짜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면서 보잖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그렇게 걱정되는 것보다 제가 볼 땐 트럼프는 모호하진 않아요. 그래도 모호한 문재인이 더 크게 문제라니까요. 거기다가 그거 따라하는 안희정은 어때요? 자기가 뭐 안에서 당파를 만드냐 세력을 만드냐 그건 나쁘다 그래 놓고는 지금 뭐 어때요? 뭐 광주에서 뭐 몇십 명을 모집을 했네 뭐 안에서 또 뭐 비문을 결합을 하네 뭐 안희정하고 뭐 그 누구예요? 안희정이랑 그 여자 있잖아요. 그분 또 약간 배신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박영선 김종인을 배신 때리나요? 아니면 나중에 같이 힘을 합칠까요? 참
참 그 사람들 진짜 선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또 박원순 뭐 사람은 한쪽은 문으로 가고 한쪽은 밖으로 가고, 아 박이 아니고 누구 안으로 가고, 아 정말 유치졸렬해가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막 이제 뭐 공짜밥을 싫어하네 어쩌고 막 그러더니 또 뭐 대학 등록금 무료로 하겠다. 진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자기가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서서히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쟁이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경선은 진짜 완전 오늘 내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오늘 내일 하니까요. 예, 한 명이라도 더 알려서 우리가 경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가지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내가 잘 못하겠다. 이건 정말 어렵네 하면 어렵다. 국회하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법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딱 말하는 거예요. 시간 안 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한다. 딱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온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데 말이죠. 온통 그냥 완전 아 예,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서 이번 경선에서 화이팅! 바이!